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일주일 뒤에 2025년 첫 번째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주식시장이 아마 많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뒷부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6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뉴욕 증시는 이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7 상승, S&P 500이 0.04 하락, 나스닥이 0.05 하락했습니다. 자, 폐장일까지 뉴욕 증시는 3일 남았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12월 30일 딱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연말이 되면은 납회라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제가 증권사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27일, 28일 그때 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맨들이 휴가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연말에 업무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만들거나 입출금 때문에 모두 출근을 해야 되지만, 이 상담을 하는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쉬는, 그리고 이제 막내들이 은행에 왔다 갔다 업무 직원들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점을 좀 지켜주기 위해서 출근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연말을 그렇게 여유롭게 두지 않고 최근 12월 30일 그날로 폐장일을 잡고, 결론적으로는 12월 31일 마지막 날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죠. 물론 새해가 되면 1월 1일 주식시장 열리지 않고요. 1월 2일 주식시장은 오전 9시에 개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시에 개장하고 3시 반에 열립니다. 자, 해마다 똑같은 시스템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27일 금요일 주식시장 남았고요. 다음 주 30일 월요일, 그리고 31일 화요일까지 2024년 3일 거래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지금 뉴욕 증시는 산타 랠리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산타 랠리를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내년 첫 번째 주까지, 1월 첫 번째 주까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훈훈하게, 대놓고 산타 랠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 뭐 이런 분위기를 지금 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윤석열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힘들어진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환율이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자,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000명 감소해서 21만 9천 명이고요. 시장 예상치 22만 3천 명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해 드리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신규니까 나 회사 그만뒀어, 나 회사 잘렸어, 나 실업상 받을 거야 라고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내가 회사를 그만뒀는데 일주일 동안 실업상 청구 건수를 받았는데 내가 여전히 지금 재취업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연속적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건수가 전주 대비 4만 6천 명 증가해서 191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2021년 11월 이후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시장 예상치 188만 명보다 증가됐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2020년 코로나 때처럼 뭔가가 악재가 빵 터져서 사람들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갑자기 많은 실업자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회사를 그만두고 혹은 잘린 다음에 재취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고용에 대해서 이런 비유 많이 해드렸어요. 경제가 좋으면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을 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면 엄마 아빠한테 나 LG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엄마 아빠도 그래 너 가고 싶은데 가렴 뭐 알바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용돈 줄게 네가 가고 싶은데 취직해 이렇게 원하는 데 갈 수 있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당장 아침밥 혹은 저녁밥상에서 엄마 아빠가 경제가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재계약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임금이 좀 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오가면 취준생인 자식은 내가 LG를 고집하면 안 되겠다. 일단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어떤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실업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조건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면 상사가 안 입고 와도 예전 같았으면 박차고 그냥 다른 데로 이직할 텐데 지금은 다른 데 이직이 어려우니까 안 입고 온 상사지만 눈 꾹 감고 버티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일자리가 잘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쓰리 그게 경제가 안 좋은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라든가 금융위기라든가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갑자기 실업 건수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경제가 진짜 좋아서 내가 갖고 싶은 데 가기 위해서만 이직이 자유롭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엉덩이를 꾹 누르고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달에 FOMC 2025년 첫 번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5bp 추가 인하 확률 12.8%밖에 되지 않고요. 2025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87.2%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률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그리고 오늘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내년 초까지 그러니까 내년 첫 번째 주 금요일 12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까지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경제지표가 없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올 한 해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산타랠리 타령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12월 고용지표가 부진하거나 아니면 뭐 PMI 지표 같은 게 부진하게 나온다면 또다시 1월 달 금리를 인하해야 돼라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 UBS 자산운용사 매니저가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증시는 1년 중 가장 졸린 때다.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거래하지 않고 있고 소액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분이 외국계 증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 계신데 연말에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놀러 옵니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그런 분들이 아까 제가 증권사 직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뭐 빨리 끝나면 휴가를 몰아서 가는 것처럼 미국 기관 투자자들도 연말에 적극적인 거래를 하기보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약간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만 매매를 한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자, 아직까지 2024년도 뉴욕 증시 한 해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에게 미쓰리 너는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게 바로 1월 2일 애플의 매도 보고서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몇 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요 2024년 올해 무조건 증시를 띄워야 됐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시가 됐고 그 금리 인하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환호하면서 하다 1년에 8번 있는 FOMC 회의에서 무려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고요. 단순히 금리 인하로 증시를 상승시키기에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는 작년 11월부터 만들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봐. 1월 달은 금리 인하 너무 좀 빠를 수 있지? 그럼 3월 달에 하려나? 5월 달에 하려나? 6월 달에 하려나? 이런 식으로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커져왔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만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니까 뭔가 이번 상승을 이끌기 위한 종목 혹은 테마 혹은 업종 이런 게 필요했는데 1월 2일 날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딱 나오자마자 애플은 안 되겠군. 그럼 다른 거. 근데 다른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테슬라도 좀 애매했고요. 그렇다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엄청난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보여주지 못하지만 앞으로 AI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무럭무럭 크고 있어. 그래, 엔비디아 너 일로 와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애플을 제외한 엔비디아의 즉 AI의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를 쭉 끌어올렸죠. 근데 제가 그렇게 올릴 수 있는 단순히 기대감으로만 올릴 수 있는 한계는 상반기까지다. 그런데 올해 뉴욕 증시는 11월 달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월 달,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를 끌어내고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그 금리 인하로 인해서 대선 랠리까지 쭉 끌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느냐? 주식시장이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출렁거리고 있고 시장은 여전히 I'm still hungry, 더 금리 인하를 해라고 원하고 있지만 연준은 굉장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게 올 한 해의 끝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엔비디아가 좀 힘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거 했는데 걔도 좀 부족해. 그 얘기는 뭐라고요? AI가 이끄는 장은 이미 그 랠리는 끝났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최근 여러분들이 느끼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애플 주가가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다시 뉴욕 증시의 주인공은 나야 나를 보여주고 있죠. 자, 내년에도 애플이 성장을 이끌까 힘들 거라고 봅니다. 단지 지금 같은 뉴욕 증시 상황에서 뭔가 든든한 뭔가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해줌으로써 애플이 사상 최고차를 찍고 있고 그다음에 아주 조금 소심한 듯한 산타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 문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자, 제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다시 전해드릴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간단히 오늘 대한민국 주식시장 또 장중에 2,40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2,400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2,40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외인과 기관 여전히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여전히 기대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사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저는 환율 걱정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사실 주식 매매하는 사람들 저처럼 뭐 종목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 환율도 뭐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뭐냐? 자, 2022년 3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21년 연말부터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씨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겠는데 라는 쪽으로 베팅을 했고 외국인들은 그때부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그 당시 돈다방 미쓰리 쭉 들으시면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대한민국 코스피 3,000포인트가 깨지는 순간이었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서는 코스피가 무려 600포인트가 깨진 겁니다. 단지 올해 7월 달에 2,896포인트까지 올랐고 그거는 미국 영향이 되게 컸죠. 그리고 그 당시 올 7월 달 당시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목표가를 올리고 코스피 지수를 3,150까지 지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 2,400포인트들이 굉장히 불편해 보이지만 이미 저는 그때 3,000포인트 깨지면서 윤석열의 대한민국에서는 600포인트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나마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어느 정도 버티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계엄하기 전에 이미 연말에 2,400, 2,500 그리고 2,600 갈 수는 있지만 2,600도 굉장히 제가 착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2,600을 제시한 거지 2,600도 쉽지 않다. 그냥 2,400에서 2,500 어딘가. 장중에 2,400은 깰 수 있으나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2,400을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절박함이 보여지는 장세일 것이다. 단지 코스피는 지금 미쓰리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종목들이 지금 살짝 얼어 있습니다. 제가 빡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지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때문에 뭐 2,400이 어쩌다 하지만 환율은 걱정되지만 코스피는 이 자리가 지금 오는 게 맞는 거였습니다. 단지 제가 좀 불만스러운 거는 윤석열 저 개새끼 때문에 종목들이 안 움직여요. 종목들이 얼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조금 사그러들고 좀 진정이 돼야 되는데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새벽이 깊으면 아침이 올 거라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 상황, 대한민국 정치적 상황이 불안불안하지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2,400이니 2,400이 장중에 깨졌느니 어쩌느니 하지만 저는 뭐 2,400 나 올 줄 알았는데 뭐 장중에 2,400 깨지겠지 뭐. 그런데 어떻게든지 2,400포인트 만들겠지. 그리고 또 이렇게 2,400을 만들어 놓은 개인들이 또 한번 털려야지 또 가벼워진 주식시장이 좀 올라가 볼까 하겠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뉴욕 증시죠. 과연 이런 분위기로 내년 1월 고용지표 발표하기 전까지 이런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산타랠리가 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과연 1월달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얼만큼 그 열기를 식혀줄 수 시킬지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는 여러분 2024년 1월달은요 2016년 1월달과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취임과 대한민국 윤석열의 저런 똥방구 같은 그지 같은 행동으로 약간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1월달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굉장히 면밀히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바로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마지막 금요일이었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내일 방송에서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2025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